방사관 가속기 춘천 유치가 실패하면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 정치권에서는 평가 점수를 공개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용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지난 황금 연휴에 이틀 동안 강원도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2차 추경 예산안에 농어업인 수당이 반영되지 않자 농민들이 조속한 지급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농산물 시장이 아직 침체에 빠져 있지만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다시 열려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대가 컸던 방사관 가속기 춘천 유치가 결국 실패로 끝나자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평가 점수를 공개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유치 실패를 사과하면서도 정치력 등을 실패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방사관 가속기 부지 선정 평가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항목은 입지 조건이었습니다. 정부의 평가 기준은 입지 조건이 50점, 기본 요건 25점, 지자체 지원이 25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춘천 탈락을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속기 이용 기관과 기업이 많은 수도권과 불과 40분대 거리고 춘천은 지진 안전 지역입니다. 게다가 가속기 혁신도시 조성을 약속할 만큼 지자체 지원도 우수했습니다. 강원도와 시군 의장 협의회 등이 부지 선정 평가 점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객관적인 조건만 따지면 결코 춘천이 배제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강원도 춘천이 후순위로 배제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평가의 각 항목에 대해 평가 점수가 전면 공개돼야 한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방사관 가속기 유치 실패에 대해 춘천 시민을 비롯한 강원도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부족한 정치력을 꼽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들을 많이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기를 좀 희망을 했는데 그것이 많이 고려가 됐었던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실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방사관 가속기 전남 유치를 약속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방사관 가속기 유치 실패 등의 원인을 되짚어봐야 한다며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전의 전 과정과 함께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꼼꼼히 기록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용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지난 연휴에 이틀 동안 강원도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차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춘천 남이섬과 홍천을 들렀는데 다행히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 접촉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나흘 만에 경기도 용인에서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용인에 사는 29살 남성으로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깜깜이 환자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발열과 설사 증상이 처음 나타났는데 증상 발현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과 1일 이틀간 강원도를 여행했습니다. 황금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3시쯤 이 남성은 친구 3명과 함께 춘천 남이섬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홍천 대명 비발디 파크에 도착해 숙소 내 마트와 바베큐 가든을 이용했습니다. 다음 날인 1일에는 숙소에서 나와 12시쯤 인근의 한우집을 들러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들은 여행 중에 자차를 이용했고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과 만났던 숙박시설과 음식점 직원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해 현재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필요한 도내 밀접 접촉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천군은 선제적인 조치로 다중이용시설 직원 등 1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추가적인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릉을 여행한 20대 여성과 고성을 여행한 의정부 부부 등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다행히 지역 주민에게 감염이 전파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밀접 접촉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환자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데다 연휴 기간 강원도를 방문한 사람이 많아 지역 주민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농산물 시장은 아직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협이 27년 동안 운영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다시 열어 농민과 소비자 모두 활기를 띠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모처럼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시끌벅적 활기가 넘칩니다. 지역 농민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배추와 나물을 고르는 주부의 손길도 신이 났습니다. 중간 도매상을 거쳐야 하는 일반 농산물과는 달리 싱싱하고 믿음이 갑니다. 싱싱하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저는 그냥 싱싱한 거 위주로 좋아하거든요. 금방 뜯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자주 이용해요.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판로를 찾지 못해 애만 태우던 농민의 얼굴도 모처럼 웃음꽃이 핍니다. 소비자님들은 또 뭐 신선한 농산물을 사잡을 수 있어서 좋겠고 또 농가들은 또 그 마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 강원지역본부가 마련한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는 개장 첫날부터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직거래 장터의 매출 목표는 4억 5천만 원. 코로나19 여파로 예정보다 한 달여가량 늦게 문을 열었지만 농산물 판로 확보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농가분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 이제 강원농협에서는 27년째 그 모기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한테 실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과일과 채소 등 1차 농산물과 가공품 판매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마을 사랑방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농협 직거래 장터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농산물 경기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농사철을 맞은 농촌은 요즘 1년 중 가장 바빠서 품앗이나 일손 돕기가 필요한데요. 다행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농촌에서는 함께 일하고 공동급식이 시작되는 등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정선의 한 농가 하우스에 모판이 가득합니다. 열흘가량 뒤에 모내기를 할 예정으로 모판을 옮기고 논에 심을 일손이 필요합니다. 논농사를 크게 짓는 한 농민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일손 부족을 염려했는데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품앗이를 할 수 있게 된 게 다행입니다. 지금 농촌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마침 또 잠잠해지고 이래서 우리 농가들이 서로 품앗이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아주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죠. 농촌 마을에서는 지난주부터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공동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일하다 밥 챙기러 가지 않아도 돼 효율적인데 이제야 가능해졌습니다. 시간 연락되고 쉬는 것도 좋고 얼른 밥 먹고 또 한참 쉴 수 있잖아. 집에 가서 차려 가서 먹자면 또 쉬지도 못하고 계속 해야 되니까. 이른 아침부터 공무원들이 넓은 밭에 들어가 고추를 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외부 인력을 쓰기 어려운 농가 상황을 고려해 정선군청 직원들이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농가를 돕는 겁니다. 처음 고추 심기를 해봐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농민분들의 풍년을 위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걱정이 태산이던 농가에는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귀하고 내뿐 아니라 전부가 다 뭐 도움이 많이 되죠. 이래 해주면 뭐 전농사 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1년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때마침 생활방역 체제로 바뀌면서 농촌은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맞은 농가에도 모처럼 걱정 대신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집행률이 평균 76%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등 생계 안정 분야 13만 8천 명에게
40만 원씩 553억 원을 지급해 집행률 8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매출액 1억 원 미만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청년구직, 경력단절 여성 등 경영, 생활 안정 분야에서는 9만 1,000명이 접수해 72%의 접수율을 보였습니다. 우병렬 경제부지사는 4월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폭이 완화되는 등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2차 추경 예산안에 농업인 수당이 반영되지 않아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예산을 조속히 반영하라고 강원도에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코로나19 긴급 지원으로 농업인 수당 재원 마련이 올해는 힘들다는 게 시장군수협의회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농업인 수당 지급이 불투명해지자 전국농민회 총연맹 강원도연맹은 성명을 내고 연내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 소속 강원대 총학생회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교육권 침해에 대해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대 총학생회는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학습권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교육부는 단 18억 원만을 온라인 강의에 투입했을 뿐 수업권 침해와 주거, 생계 등의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학습권 침해에 대해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학생들이 포함된 3자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춘천 관광시설 운영과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활동이 재개됩니다. 춘천시는 소양강 스카이워크와 막국수 체험박물관, 옛 김유정역과 백양리역 등이 문을 열었고 문화관광 해설사 14명도 활동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택시와 시티투어버스는 5월 11일부터 다시 운행에 나서고 낭만놀이 관광 안내소도 12일부터 운영이 재개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오후 강원도 한국화가협동조합과 미술작품 기증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올해부터 3년간 강원도 읍면 지역 30개 초등학교와 교실에 한국화가협동조합 소속 작가의 원화 90점 등 690점의 작품을 설치합니다. 작가들은 또 학교를 방문해 미술 실기와 감상 교육을 진행하고 11월 중순에는 국립춘천박물관에서 화가 작품과 학생 작품 공동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강자인 오라클이 국내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춘천에서 가동합니다. 한국 오라클은 글로벌 투자의 일환으로 오는 29일 오라클 춘천 리전을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라클 춘천 리전은 삼성 SDS 춘천 데이터 센터 공간을 임차해 구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오라클은 서울 리전과 춘천 리전의 복수 운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비즈니스 핵심 업무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돼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700m를 운행하며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천경찰서는 50살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쯤 주민 간 다툼으로 출동 나온 경찰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조사를 거부하고 도주하려다 경찰의 승용차에 매단 채 700m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나물 채취 시기가 본격화되면서 산불 방지 대책이 강화됩니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건조한 날씨 속에 도내 곳곳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잇따르자 모든 화기물 소지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을 투입해 입산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간 5월에 발생한 도내 입산자 실화는 59건, 1,027헥타르로 같은 기간 중 발생한 산불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철원 3번 환자가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다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도내 재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철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발견된 도내 재확진 사례는 모두 9건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자가격리 중 재확진 판정을 받아 이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입원 환자는 10명으로 이들 가운데 4명이 재확진 환자입니다. 철원군이 오늘부터 철원 지역 도서관을 부분 개관합니다. 이에 따라 갈말 도서관과 김화 도서관, 관전 도서관의 종합 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은 대출과 반납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